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역 방역 현장과 의료기관은 연일 비상인데 당분간 이런 상황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6명까지로 유지하되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기존보다 1시간 늘어났습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영업시간이 늘어난 것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거리두기 완화로 감염 확산세가 더 거세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가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를 하루빨리 인천시로 이관해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년여 만에 하루 신규 확진자 이제 11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역 방역 현장과 의료기관 곳곳이 연일 비상입니다. 당분간 이 같은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아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선 날 확진자의 3분의 2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인천 7,300여 명, 경기도는 3만 6천여 명입니다. 특히 사흘 연속 최다 기록을 세운 경기도는 하루 만에 확진자 규모가 1만 명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선별검사소마다 하루 검체 검사량이 가파르게 늘면서 지역 보건소의 업무량도 폭증했습니다. 보건소 이제 확진자 폭증에 따라서 역학조사 등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오늘부터 보건소에서 방역 외에 기타 업무는 일시 중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 인력 모두를 코로나 대응에 총력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재택치료 환자는 인천 1만 9천여 명, 경기 지역은 10만 명까지 근접하는 등 관리 대상이 늘면서 의료기관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에 따라서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주 2배씩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정점이 언제인지도 아직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얼마로 늘어날지도 아직은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지나치게 급증할 경우에는 의료체계나 우리 사회의 필수 사회기능 유지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확진자가 매주 2배 이상 느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대로라면 다음 달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36만 명까지 폭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10만 9,831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19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은 지금처럼 6명까지로 유지하되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1시간 늘렸습니다. 확진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조치인데요. 이 거리두기 조정안은 선거 이후인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동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에서 3월 중순쯤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확산세가 좀 꺾이게 되면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자, 이번 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론은 지금에서 김진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19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의 매장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기존처럼 6명으로 유지됩니다. 당초 사적 모임 인원이 8명으로 늘어날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해 영업시간만 1시간 연장했습니다. 인원 제한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거리두기 조치가 조금이나마 완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시간상 이렇게 여유 시간이 조금이라도 뒤로 미뤄지면은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불안하고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쭉 그렇게 지내온 상황이니까 아마도 그냥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그러시면 괜찮을 듯 싶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식사를 하고 오시는 지금 이제 다음에 이제 매장이다 보니까 1시간 늘어난 거에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한 안심콜이나 수기명부는 잠정 중단되고 QR코드는 백신 접종 여부 확인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일은 기존 계획보다 한 달 연기됐습니다. 정부는 현장 준비 여건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 패스를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방역 패스 자체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합니다. 백신을 2양 1이 된 거 그래도 나라에서 맞으라 하니까 꼭 3차까지 맞고 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역 패스는 꼭 해야 강제적이라도 좀 했으면 합니다. 불편하죠.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저희들이 일일이 또 이렇게 직접 체크를 해야 되니까요. 또 인원 또 부족한데 요즘 또 전문가는 당장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 코로나 확산세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입장. 다만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확진자 수 증가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점의 고비는 더 높아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위험군을 충분히 보호하게 되면 젊고 건강하신 또 충분한 예방접종을 마치신 분의 경우에는 감염이 된다 해도 건강적인 피해는 거의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시겠고요.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 시한 내에라도 추후 상황에 따라 조치 일부를 추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지역 시민사회가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를 하루빨리 인천시로 이관해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해서 자체 매립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반대로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는 차기 매립장 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을 문제로 지적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우선 박남춘 시장과 인천시의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방안은 인천시가 영흥도에 자체 매립지를 확보한 것처럼 서울시와 경기도도 자체 매립지를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매립장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겁니다. 인천시의 자체 매립지 확보 정책과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 매립지 방침이 상호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에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용역 발주를 반대했지만 환경부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현재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가 환경부 산하인데요. 지난 4자 협의에서 매립지 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는 걸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천경실련이 인천시로 조속하게 이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담은 이행 요구서를 인천 정치권에 각각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인천을 방문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은 모두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노력하겠다면서 수도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체 매립지 확보에 나서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남춘 시장의 자체 매립지 확보 정책과 상반된 입장입니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면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를 이관받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각 정당에 요구했습니다. 다행히도 인천 정치권은 온도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수도권 매립지 공사의 인천시 이관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매립 종료의 실질적인 수단이라며 적극적으로 수용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4자 합의 사항이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의당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이관이 비용 부담이 된다며 시기상조론을 폈습니다. 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위해서 앞으로 그럼 인천시와 지역사회가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까요? 당장 박남춘 시장은 인천시의 자체 매립지 정책이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과 충돌되기 때문에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사회는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정책의 주도권을 쥐어야 실질적인 종료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조속한 인천시 이관을 주장할 때입니다. 다가올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의지를 보여줄 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키워드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다세대 주택 화재인데요. 모두가 잠든 새벽에 주택가에 불이 나면서 주민들이 크게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18일 새벽 4시 40분쯤 부천 원종동의 5층짜리 다세대 주택 4층에서 불이 나면서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1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주민 25명은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또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저금통입니다. 부평구 공무원들과 자녀들이 지역의 이웃을 위해 성금 150만 원을 기탁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부평구 공무원들의 자녀들은 돼지저금통에 모아온 용돈을 부평구청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들도 정성을 함께 모았습니다. 이날 모인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됐는데요. 이웃들을 위하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공공의대입니다. 현재 인천대학교는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 중인데요. 부평구의회가 지난 17일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나상길 부평구 의원은 인천의 의사수, 또 병상수는 전국 7대 도시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인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인천대학교 의과대학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평구의회는 채택한 결의안을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청원입니다. 최근에 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어려웠던 처리 과정도 간편하게 바뀌는데요. 이에 따라 지자체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원 심의 규정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민청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심의회를 구성하고 처리 절차도 정하는 건데요. 올해 말에는 온라인 청원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청원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통합 처리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김포시가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를 운영합니다. 김포시 평생학습센터 1층에 마련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는 보건인력 1명과 행정지원인력 9명이 상주하며 일반 재택치료자의 생활 지침을 안내하는데요. 재택치료자는 유선을 통해 격리 중 외출 여부나 격리 해제일, 공동격리자 생활 지침과 같은 행정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천 지정위탁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노바백스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대상은 개인적 사유로 아직까지 접종을 하지 않은 18세 이상의 성인 미접종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접종 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잔여 백신 예약도 가능합니다. 또 일반 위탁의료기관은 오는 21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은 뒤 다음 달 7일 접종을 실시합니다. 부평구가 인천시에서 진행한 2021년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10개의 군구를 대상으로 모두 8개 분야에 대해 평가했는데요. 부평구는 일반 행정 분야와 교통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의료 건강 분야와 주택 녹지 분야, 도시 경제 분야에서는 2위를, 여성 가족 분야와 환경 분야에서는 3위를 차지했는데요. 가산점을 받는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인천시는 우수지자체에게 순위에 따라 모두 11억 6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